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적천수 천리 2관, 예, 제22장 관살장이에요. 참 지루하게 많죠. 참고적으로요, 오늘 관살장이 끝나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관살장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세분을 했죠. 이렇게 나눴죠. 어떻게 나눴냐? 첫 번째 제자약살격이에요. 이건 용식격입니다. 재성이 도와주는 거예요. 약한 살을 도와주는 격. 예. 용신격이에요. 두 번째 식신제사, 두 번째 살중용인격이에요. 예, 살이 중할 때, 예, 뭐를 써라? 인성을 쓰라는 거예요. 인성을 써서 용인격. 그래, 이걸 결국 화살이죠. 예. 세 번째가 식신제설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식신으로, 예, 살을 제하라 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조건이 있죠. 일주가 유근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만이 식신으로서 살을 제하는 거예요. 살중령인격은요, 용인을 쓴 거 보니까, 인성을 쓴 거 보니까 뭐예요? 예, 일주가 약하다. 또 제자약살은 뭐예요? 그만큼 일주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합간주살이나 다섯 번째 관살원잡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네 번째 합간유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사주를 보면 알아요. 예. 그렇다고 이게 꼭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합간유살격. 다섯 번째가 뭐죠? 관살원잡격. 예, 관살원잡격. 이런 때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혼자. 새가 나무 위에 있으면서 또 새가 매달려 있죠. 네. 여러 마리 새죠. 네. 많은 새예요. 네. 그래서 잡이 되죠. 네. 잡격. 여섯 번째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네, 제살퇴각격이에요. 이 제살퇴각격은요, 철조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철조 선생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수학이 불성이다. 비록 공부는 했어도, 말리을리자예요. 불성. 이럴 수가 없다. 비록 공부는 했어도 이럴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살퇴각격은 관살원작격만도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런지를,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냥 곧바로 앞에 임철조 선생 설명은 그만두고요. 오늘 끝내기 위해서 제가 무리를 뒀어요. 사례명조 3개를 하고요. 임철조 선생의 결론을 말씀하신 걸 것으로서 관살장을 끝내려 합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하면 유괄 제살퇴각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했으니까 154, 155 두 개는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156, 157, 158번 할 차례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거는 제살퇴가라고 하는데 제살퇴가가 아니에요. 이 사주는. 보세요. 제살이라면 오히려 이게 살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물론 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살이라는 것은 살을 눌러줘서 지나치니까 양살이 봉사제라고 했으니까요. 두 개의 살이
만났어요. 만나서 사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토가 두 개뿐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오화 속에 기토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제가 맞죠. 맞기야. 그러든 저러든 이것은요, 병호 이래서 일주가 강합니다. 제살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양인격이 돼버렸어요. 양인격. 그래서 살을 쓰는 사주예요. 용신으로 살 첫 번째. 양인격은 살을 첫 번째 용신으로 한다 라는 거에서 이건 양인격이에요. 제살태가 절대 아닙니다. 예, 자 보십시다. 차는 양살봉 사제. 사제라는 것은 진토 두 개 있죠. 오화 속에 기토가 있어서 사제입니다. 두 개의 살이라는 것은 임수가 있어요. 그러나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병호 일주기 때문에 병호월의 병호 일주기 때문에 이거는 화체예요. 일주가 강합니다. 양인격이에요. 그래서 용신을 칠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운을 봅시다. 자, 금서부터 이렇게 해서 수운까지 흐르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 수운에 이 사람은 끝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참 안타까운 사주죠. 요것만 넘기면 수운이 오니까 참 좋았는데요. 일단 발전한 이런 술토가 있으면 참 이런 데서 잘 못 넘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주중에 인수가 물론 나타나지 않았어요. 인수는 뭐예요? 목이죠. 나타날 필요 없어요. 양인격은요. 반가운 것은 살이 투출하고요. 예, 살이 투출했습니다. 식신이 장이라고 해서 화생토 지장간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장간에 있다. 통근 신고했다. 요 속에 또 신고됐어요. 예, 오화. 결론적으로 하화당권. 예, 여름에 화가 권세를 잡았죠. 수, 무, 자금. 물이요. 물은 뭐예요? 이 물이 임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금의 도움이 없죠. 예. 그러나 운에서 와요. 지유운, 요 보세요. 유운에 합거 진토 아닙니다. 합해서 들어오는 게 거한 게 아니라 합파 금화됐어요. 그래서 재성 자살, 재성이 살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이란 건 뭐예요? 유죠. 유가 들어와서 진유 합금해서 금생수 해주는 겁니다. 발갑점중서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과거에 합격을 해갖고 낙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점을 찍었다. 경운에 요때요. 경운에 사판년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입참 군기라고 해서요. 군대 내에 제가 각축 처리했지만 기밀 문서를 다룬다라는 뜻입니다. 술은 이거 이제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조토 충동 임수지근 요 임수의 뿌리를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방또 무진년 이것도 무토가 임수를 또 건드리는 거예요. 무토 투출해 갖고요. 긴제 임수불록 참 안타까운 사주죠. 긴박하게 임수를 제하는 바람에 임수를 제하는 바람에 불러 돌아갔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주는 이 수름만 넘겼다면 그 참 후는 참 좋은 사주였었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든지 넘길 것 같은데요. 이 명절은 제설태관 명절 아니에요. 좀 분명히 말씀드려서 양인격의 일주가 강한 거예요. 오히려 제사라는 토행은 연지의 진토와 시제 진토는 오히려 천간으로 투출한 임수 뿌리가 돼요. 아무튼 철저님은 대운과 세운을 세밀히 살피는 섬세함이 돋보이는 경우다 라고 했어요. 대운에서 수run이 들어오면 춘술충을 한다고 하지만 지지는 양진이 있는데도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좀 안타깝죠. 오행청로는 보세요. 화가 7점이에요. 일주가 강합니다. 제살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주. 자 봅시다. 156번인가요? 6번, 7번, 8번 할 겁니다. 제살태가 격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화가 체예요. 양인격에.
요 대원만 넘기면요, 이거 30년이 좋습니다. 참, 참 안 됐죠. 매우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네, 157번 볼게요. 자, 제살태가라는 거예요. 이 사주는 살이 진짜 많습니다. 살이 많은 걸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진토죠. 예, 이렇게 해서 많은데요. 예, 이것도 또 그러나 또 인목도 뭐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 살은 여기 있고요. 태과한 것, 제 살은 여기 지금 목이 강하게 있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극설교가한 사주입니다. 극설교가란 뭐예요?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서로 엇갈렸다라는 거예요. 특수격이 됐습니다. 자, 극하는 것은 무토고요. 설하는 건 어떻게 해요? 간목이에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요 임수 하나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극설교가격에서는 임수가 용신이라는 것이죠. 네. 요 임수 없으면요, 절대 용신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차조. 오살봉 오제. 이거 뭐, 안에 거 시나 많아요. 살이 왜 5개냐라고 하면, 인목 속에 묻어 있고요. 인목 속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맞아요. 그런데다 오제란 곧 뭐예요? 여기 지금 목이 하나 있죠? 이 속에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을먹 들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목과 토가 그대로 다 5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하는 것 5개, 설하는 것 5개예요. 이런 땐 특수격이 돼서 이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목 역시 웅장하다. 토도 당건하고요. 다행인 것은 일주가 양자고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토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모두 비견관부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 임신운에 일주 봉생하고요. 충고 임목을 하죠. 좋습니다. 명등 계적이라고 해서 개수나무 자료에다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안탑고표 기록의 탑에다 높이 올려놨다라는 것이죠. 일단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용지 용산으로 갔다라는 거죠. 연적 개유 20년이에요. 유혈령으로부터 황당까지 했어요. 참 좋은 명리유예했다라고 해서 이 운을 벗어나면 20년 동안은 참 좋은 사주입니다. 갑술운이 끝나죠. 이 사주는요. 오살봉 오제는 지지 속에 지장간을 다 세운 거예요. 자, 토행이 5.8이고요. 목도 만만치 않아요. 5.2. 극설교가입니다. 극설교가 특수격이므로 인비가 용신이다. 그래서 임신 계유에 혈령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임수가 용신이 됐습니다. 네. 보세요. 진토도 풀고 이렇게 팔았죠? 지금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운이 좋습니다. 뭐, 천간으로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지지로는 안 좋죠. 5년 좋고 5년 나쁘고, 5년 좋고 5년 나쁘고, 이렇게 되는 사주죠. 이런 사주 많습니다. 20년만 좋으면 좋죠. 뭐. 이런 사주도 없는 사주가 있는데요. 뭐. 자, 이건 역시 또 평관격이에요. 평관이에요. 이건 특수격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살태가라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확실해요. 이 경신이라는 게 식신이고요. 경신이라는 게 식신인데 유일하게 임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주는요, 제살태가는 맞아요. 식신이 강해서 살이 사라지게 생겼죠. 그러나 이걸 자세히 보면요, 미달종조오행으로 바뀝니다. 미달종조란 곧 체가 4.1 미만이에요. 그래서 목이 4.1 미만이라 목이 용신입니다. 목이 용신이고, 목을 생하는 수, 목이 생하는 화를 용신으로 합니다. 이렇게 한 그룹으로 이루든, 이렇게 한 그룹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화운이 흐르니까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년은 이때 신금이 들어오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차 양살봉사제. 그렇죠. 차리 두 개에다가 제하는 게 겉으로 눈으로 들여다보면 사제예요. 맞습니다. 다행인 것은 출목 득시 병령. 예, 맞아요. 극부진절. 극은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다. 부진절. 지오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보토지 부족. 토를 도와주는 것은 부족하지만 거금지 유역. 금을 제하는 바람에 여유가 있었다. 이는 화국을 이루니까 금을 제할 거 아닙니까? 이건 화를 쓰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그래서 등가 탁 현령. 예, 현령으로다가 등가를 하고요. 과거에 시험이 돼갖고 현령으로다 뽑혔죠. 지 갑신운 벌써 갑신운으로 가죠. 이 신운에 우봉식제를 하는 바람에 사후군공해서 어디서 죽었냐? 군에 공을 세우고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 군중이라고 하는데 군공인가 군중인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저는 군중으로 다 해석을 했는데요. 아, 군공이 맞습니다. 사후군공이라고 해서요. 군에 공을 세우고 죽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명제는 또 군중에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군공, 군에 공을 세우고 죽었다라고 해야 되네요. 군에 군공이니까요. 공을 세우고 죽고 말았다 라고 했죠. 군공이니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조정을 하고요. 이 사주도요, 특수격이에요. 미달종주예요. 4.1 모기. 옛날 나이로 60을 넘었으면 평균 수명을 넘은 것이에요. 예. 중주현 철저님은요, 어느 한 연구 논문에 보면 93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별별 사람들의 명절을 다 보았을 것이다. 철저님은 오늘날도 흔치 않은 장수를 누린 것이다. 오늘 언급한 것은 오화가 용신이 돼요. 예. 그래서 신대원의 종명을 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임철조 선생, 이걸 맞아 보고 임철조 선생이 결론을 내신 걸 말씀을 드릴게요. (158번이요) 네. 예, 이운에 죽은 거예요. 예, 사운까지는 괜찮아요. 사신암합하니까. 오운에는 저 신금을 극하는 바람에 죽은 거죠. 예. 자, 철저 선생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 임시왈 했습니다. 임시왈. 이것은 원수산 선생이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어느 책을 보고서 적천수 천미 책을 찬집하시면서 만들어 이렇게 임시왈 했습니다. 더불어라고 해서요. 제살 태곽격과 이 각주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살 태곽격과 더불어서 불약, 뭐만 못하다. 관살 혼잡지의 아름다움만 못하다라고 해서 불약이 나오면요. 앞에 게 뒤에 것만 못합니다. 그 이유, 이렇게 설명하라면 됩니다. 제살 태곽격은요. 관살 혼잡의 아름다움만 못하다. 이게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째서인가 하야, 대체로 제살 태과는 살은 이미 상잔, 살이 이미 다 사라져 버리니 태과하니까요. 재행 제살운으로 가면 그냥 구사일생 9은 죽고 하나 살아난다. 10 중에 하나만 살아나는 거예요. 관살운 잡은요, 중요한 것은 일주가 자왕, 예, 뿌리만 딱 내리고 있으면 인수가요, 불상 상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 관살혼잡이라는 건 인수를 써갖고 화살만 오면 되거든요. 운이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미흡을해서
이거는 수거입니다. 영어로 수거예요.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귀 한자가 있지 않은 적이 없다. 일찍이. 결국은 관사론잡이 낫지 제살태가가 좋은 건 없다. 제살태가는 뭐라고 하셨어요? 임철조 선생이. 수학이 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공부를 했어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 명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60을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일주가 휴수면 재성이 휴수가 되고 재성이 괴인 인성을 깨뜨려 버리면, 즉 독살은 살은 순수해지니까 하나의 관살은 불온 혼잡된 게 아니다. 왕왕 우울한 것은 걱정은 많고 즐거움은 적으니 이런 것은 안 좋다는 것이죠. 예, 독살 순청. 왜요? 이건 고관무거라고 그래요. 외로운 관이 일관 불온이라도 고관무보. 외로울 꽃자죠. 이렇게 쓸 꽃자죠. 외로울 꽃자를 써야죠. 고와 할 때요. 고관, 외로운 관이 없을 무자 이렇게 쓸게요. 무보, 고관 무보. 외로운 관이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왕 우울함은 많고 즐거움은,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느라고 마우스를 잘 흔들어 주지 않아서 그래요. 걱정은 많고 즐거움은 적고 굴진안신, 구겨진 뜻이 피기는 어렵다. 학자는 의심원이라고 해서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필 심자잖아요.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된다라고 해서 뭐예요? 제살태관은 관사론잡만 못하다는 거예요. 관사론잡은 일주가 육은, 일주가 자왕, 왕한테 앉았고 인수가 불상, 상하지만 않으면 운이 편안한 대로 흐르면 미흡을 일찌감치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다. 부귀 한자가 있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일주가 휴수하고 재성이 인성을 깨뜨리고 그러면 홀로 된 살이 깨끗하기는 하지만 일관 하나의 관살도 불온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왕왕 뭐예요? 우다 낙소. 근심은 많고 즐거움은 적고 뜻은 펼 수가 없고 하니 학자는 마땅히 자세히 살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결론은 임철조 선생이 하시고, 요 각주처리 요 각주처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264번. 설화과가 정정한 징이, 얘는 어떻게 했냐면 아니요 기 제살태과라고 했어요. 이 아니라는 글자는 뭐냐면 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설화과는 자신이 경험하여 느낀 바를 쓴 듯하였으나 원수산이 찬집한 징이 천리에서는 분명하게 임시왈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설화과가 양심적입니까? 원수산이 양심적입니까? 원수산이 양심적인 거예요. 자기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산 씨하고 설화과 씨하고 같은 동배, 같은 연배에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철조 선생이 조금 위에 먼저 사신 양반이고요. 심해첨 선생보다는 낮게 살고요. 밑에 태어나셨고요. 진수함 선생보다는 설화과 진수함 선생도 아마 저 양반하고 동배일 거예요. 자평진전을 지은 심해첨 선생하고 동배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소결이라고 했죠. 이상과 같이 특별히 중화용신격에 의한 관살장을 두고서 격국론의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심해첨의 격국론과 차이가 나지만 특별히 하나의 장을 두어 때문에 여평자가 철조님이 주장한 관살장을 아래에 정리했다라고 했죠. 제자약살이란 격의 경명이 아니라 단지 틀 구조상 중화용신적으로 한 것이다. 제자약살이란 살을 용신으로 쓸 경우 이 약한 살을 도와주는
재성이 희신이 된다는 뜻이다. 물론 위의 조건은 일주오행이 강해야만이 된다. 예, 그래서 약한 살을 용신으로 하고요, 재성이 희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중용인이란 글자 그대로 사주원국에 살이 많아서 일주가 무기력한 상태, 사주원국에 인성이 이 강한 살기를 화살하여 그 기운을 끌어 일주를 도와주는 상황이다. 즉 용신은 인성이 용신이 되고 희신은 관살이 된다. 여기서 관살 때문에 약해진 경우 대운에서 비겁대운이 들어와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관살이 많은 명조는 비겁대운이 들어오면 이 관살에 의해서 비겁에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식신재살격이란 이 또한 글자 뜻대로 사주 원국에 살기가 많아서 이를 극제하는 오행, 즉 식상성을 용신으로 써서 극제한다는 의미다. 이 격에 성립하려면 일단 일주가 어느 정도 살기를 감당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한다. 즉 지지에 착근을 하여 식상성으로 살기와 전쟁을 치르게 할 수 있다. 즉 전쟁터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장군이 통솔이 있어야 군사들이 적군을 맞아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학관유살이란 이 중지자인 철조님이 자신의 명조 4회 142분을 포함시켜 본인의 명에서 용희신을 대운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운명을 확인하면 이 글자 그대로 하나는 관성은 편관이 함께 천간에 투출한 상황에서 식신이 관사를 하나 묶어놓은 유일하게 살을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시상일이 편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기격은 되지 않아요, 절대. 관사론잡, 그 관사론잡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가 유구만 하기만 하면 좋죠. 제살태가는 수학이 불성이라고 하고요.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살태가는 관사론잡격만 못하다고 정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이 상관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관정인장은 없어요. 정관정인 식상장은 없는데 재성장도 없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관살장과 상관장이 적천수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